안녕하세요. 호주 상일 프로 폴입니다. 오늘 정말 12개월 만에 우리 신용화 대표님 다시 한번 저희 유튜브 채널로 모셨습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채널을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용화 대표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상위 0.5%, 0.1%? 예, 어떤 분이신지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잡지책에도 나왔는데 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짧게나마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솔로몬스 자산운용의 대표를 맡고 있는 신용하고요. 솔로몬스라는 회사는 전반적인 이제 자산 관리나 주식 어드바이스나 아니면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 자문을 도와드리는 회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맥쿼리 투자은행이나 JP모건 같은 이제 투자은행에서 10년 정도 좀 스킬을 익히고 남아서 2년 전에 되게 좀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려서 회사를 설립하게 됐고, 성공적으로 감사하게도 코로나라는 사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 앞으로. 네. 네. 사실 저번 영상을 보셨던 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저희가 찍었던 장소가 현재 여기 있는 솔로몬스, 아까 제가 인트로 영상에서 여기 분위기를 좀 보여드렸는데 여기를 이제 레노베이션 하는 동안 임시 오피스에서 그때 찍었었어요. 그쵸, 맞아요. 네. 근데 불과 2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여기로 옮기셔야 된다고. 네, 여기 한 2배 정도 사이즈로. 네. 그래서 확장이 감사하게도 잘 돼서 네. 저희가 이 빌드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빌딩 안에서 같은 빌딩 안에서. 같은 빌딩 안에서 좀 더 높은 층으로 좀 더 넓게 몇 층으로 혹시 여기가 13층인데 지금 19층. 네, 19층. 많이 올라가네요. 뷰가 결국 뷰가 렌트비인데. 네, 그렇죠. 뷰가 렌트비인데. 네, 뷰가 렌트비인데. 네, 지금 어쨌든 신용화 대표님께서 아주 겸손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운영하는 자산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때 제가 뭐 3천억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마 그거에서 확 늘었던 걸로 이제 제가 밥 먹으면서 잠깐 들었어요. 네, 여러분 오늘 이 유튜브의 가장 큰 주제는 인플레이션. 네. 그죠? 지금 연준이 미친 듯이 돈을 찍고 있습니다. 네. 찍고 있었고 앞으로도 찍을 예정이고. 네. 그쵸. 그랬을 때 첫 번째 제가 가장 궁금했던 거는 호주는 미국과의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은 2008년 리만 브러더스 사태는 사실 호주에 큰 영향은 없었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때 광산 붐이 중국에서 석탄을 또 광산들을 코모디티를 엄청나게 사갔기 때문에 그걸 이길 수 있었는데 우리는 뭐 거의 느끼지 못하고 지나갔을 수 있어요. 그렇죠. 뉴스에서만 보는 어떤 그런 네. 무슨 일이야? 이제 이 정도로 넘어갔는데 앞으로 호주와 미국의 관계에서 미국이 정말 이 엄청나게 양적 완화를 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생긴다면 네. 호주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호주가 사실은 호주랑 미국 같은 경우는 되게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공생 관계예요. 얼라이언트죠. 얼라이언트인데 그게 뭐 동맹적인 그런 텐션을 떠나서 금융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인터커넥트가 되어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만약에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든지 네. 금리 인하를 단행했었을 때 다른 선진국도 마찬가지지만 호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미국 시장하고 발맞춰서 가는 방향이 항상 레깅이 좀 되어 있어요. 한 3개월, 6개월 정도 레깅이 될지언정 네네. 그 가는 방향은 항상 똑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어쩔 수 없이 인플루언스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네. 왜냐하면 이제 호주 은행에서 호주 은행들이 이제 빅4 은행이 있잖아요. 뭐 네. 커머스 은행도 있고 웨스트팩, NAB, ANZ. 그렇죠. 거기서 이제 돈을 여러분들한테 빌려줄 때 네. 담보라는 것을 이제 제공해줄 때, 대출을 제공해줄 때 그 돈의 소스를 가져오는 것이 호주 머니마켓이 아니에요. 네, 미국 머니마켓이에요. 그게 그럼 맞았네요. 그 호주의 모든 은행은 빅4가 갖고 있고 그 빅4는 미국이 갖고 있다. 네, 맞나요? 네,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맞나요? 네, 일치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어. 왜냐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 단기 interest rate, 머니 마켓 시장의 단기 시장의 그 레이트가 호주 은행 대출 마진의 레이트랑 비례가 돼요. 그래서 예전에 그 RBA가 금리 인하를 단행했을 때에도 불구하고 네. 그 미국 쪽에 있는 금리의 그 쇼텀 마켓, 머니 마켓이 약간 비쌌기 때문에 네, 네. 모든 은행들이 그 디스카운트를 파스를 안 했던 경우도 있었어요. 그거는 은행마다 RBA 리저브 뱅크 오스트레일리아가 무조건 금리를 인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네네. 굳이 은행들은 안 해도 되는 입장이었던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은 코스트 오브 버러잉은 리메인 했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마진에 대한 그런 차이로 호주 은행주들의 이제 뭐 그 주가 변동도 좀 어느 정도 있었지만 그런
얼라이언스가 네. 금융이라고 하면 호주에서 제일 큰 산업 중에 하나거든요. 네네. 증시에서 거의 반 가까이, 와. 반 가까이는 아니고 30%, 35% 정도가 금융시장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의 그 반 정도를 필요하는 부분은 이제 원자재 네, 관련해서 네. 그 두 개의 그 업종을 합치면 호주 전체 시장의 반이 될 정도로 철강, 뭐 예, 석탄, 철강, 거 석탄 말씀하시는 이런 거죠? 커머디티 네. 원자재 생각했을 네. 때 정도로 그만큼의 큰 시장력을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국에 있는 경제 흐름에 따라서 호주도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좀 위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섹터들의 가지고 있는 그런 주 산업군들의 섹터가 틀리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경제 영향은 조금 다를 수 있으나 네. 그래도 결국적으로 금리적이나 네. 이런 금융적인 거는 어쩔 수 없이 미국의 인플루언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뭐 미국이 경제 위기가 온다고 하면 뭐 호주도 온다고 예상을 해야겠네요. 어느 정도의 임팩트를 당연히 받겠죠. 아. 만약에 미국에서 경제 위기가 시작됐을 경우에 예. 호주도 어느 정도의 임팩트를 어쩔 수 없게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만 예전하고는 조금 틀리게 네. 지금은 예전에는 정말 글로벌리 인터커넥트 되어 있던 시장이었어요. 예, 왜냐하면은 뭐 트래블도 쉬웠고, 네. 뭐 이런 비즈니스 하기도 쉬웠고, 네네네. 그런 인바이러먼트가 거의 오랜 기간 지속됐었고, 코로나 전에를 이제 생각해 보실 구독자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뭐 티켓 일본 가는데 뭐 300불이면 가고, 뭐 온라인 맞아요. 제스타로, 한국 가는 것도 골드코스트에 여기 막 한국 라인의 제스타가 서울이 취항되자마자 코로나가 터졌죠. 제가 그때 한국에 있었거든요. 강남 한복판에서 캥거루들이 왜 이렇게 돌아다니는지 제스타 들고 깜짝 놀랐었습니다. 진짜로. 했구나. 네, 굴코 하면서 막 캥거루들 막그 강남 그 세르데이 나이트 때 그때 막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되게 저렴했던 그런 인터커넥트된 월드에서 코로나라는 사태가 지금 뭐 1년 반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 되게 어떻게 보면 우리 자국 보호주의로 상당히 많이 정책들이 돌아선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산업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터커넥트 된 부분은 많이 좀 소멸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금융적인 인터내셔널 그런 금융시장 자체는 어쨌든 링크가 되어 있고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네. 예전에 미국의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왔었을 때 네네. 어마어마하게 다 모든 시장들이 어쨌든 요동을 쳤잖아요. 그렇죠. 예, 그 호주 시장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 또 닥쳤다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요동칠 수밖에 없으나 네. 회복 속도는 많이 예전보다 좀 더 빠를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네. 지금 당체는 뭐 앞으로 몇 년 동안 좀 지속이 되겠지만 이제 보호 무역주의나 아니면 좀 자국민 정책을 좀 더 펼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받기 시작하면 이후에 찾아올 수 있는 금융위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핸들이 좀 더 소프트할 수도 있고 어떤 거에 따라 발생이 될지는 또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네, 어마어마한 원자재 상승으로 예. 뭐 지금 그런 문제가 하이퍼 사이클이 뭐 원자재 쪽으로 들어갔다. 뭐 앞으로 3년 동안 간다 이런 얘기도 사실 많은데 이게 대표님도 아시겠지만은 지금 유튜브 뭐 저희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유튜브, 미디어, 뉴스 뭐 그다음에 카더라 소문까지 해서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날은 디프레이션이라고 했다가 어느 날은 인플레이션이라고 했다가 뭐 어느 날은 뭐 저 컨스피러시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월드 정부, 세계 뭐 하나의 정부가 만들어지려고 뭐 그쵸. 코인이 등장했다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러비쉬 같은 미디어 안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제가 코로나 때 느꼈어요. 그죠? 예, 뉴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다 뭐 catastrophic, 네. disastrous, 맞아요. no turning back 이런 식으로 미디어들이 사람들의 어텐션을 끄기 시작하기 때문에 맞아요. 공포를 조성하는 거고 저도 옛날에 솔직히 금융을 전공을 하면서 복수 전공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저는 사이콜로지였어요. 저도 그거 하고 싶어요. 네, 왜냐면은 와이프의 마음을 좀 알죠. 제가 거기에 대한 공식적인 자문 못 드리겠으나 뭐 그게 당연히 연계될 수 있죠 금융적으로. 근데 이제 그 사이콜로지에 대한 것들이 왜 금융시장이 중요하냐면 네. 이 센티먼트에 따라서 그 모멘텀이 항상 꺾일 수 있는 거는 사람들의 fear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fear of uncertainty. 그것도 있잖아요. 뭐 그거 뭐라 무슨 게이지라 부르던데 막 fear gauge. fear gauge 맞죠? 맞아요. 다 맞췄네요. 네, fear하고 네. 게이지. fear gauge. 네, 이거. fear gauge 다 맞추셨는데 그 사람들이 이 좀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진 상황이에요, 사실. 맞아요. 그래서 뭐 보시는 분 중에 계실 수 있겠지만 조금 이제 예전과 너무 달라진 삶에 의해서 이제 좀 뭐 우울증이라든지 뭐 이런 좀 앵사이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은 상황에 더 자극적인 메테리얼이 나오다 보니 지금은 정말 팩트와 다타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다다랐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지금 되게 막 uncertainty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많을 때마다 거기에 대한 엑시트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맞아요. 시장이 조정을 받는 거거든요. 맞아요. 코로나도 처음 시작됐을 때, 이거는 서킷 브레이크 걸렸었잖아요. 그렇죠. 서킷 브레이커도 걸리고 뭐 전생 시장이 역대까지 떨어졌던 그 낙폭이 역대 시장 증시 사상 최초로 가장 빨리 떨어졌던 그럼 가장 빨리 올랐죠. 가장 빨리 올랐던 맞아요. 그거였어요. 근데 그때 fear driven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터널 끝이 안 보이기 때문에 맞아요. 일단 팔고 보자였기 때문에 그때 손해를 realize 하신 분도 많이 계시고 저는 그때 시작했고. 그때 시작하신 우리 상일 프로 같은 리폴님도 계시고 이게 사실 제가 작년 영상을 보게 되면은요, 그 뭐 V 쉐입은 없다. 이건 뭐 K 쉐입이다, L 쉐입이다. 뭐 부동산 전 부동산 전문이니까 부동산 쪽만 해도 30% 떨어진다, 40% 떨어진다. 근데 실질적에 제가 그 조사를 했었거든요. 1.5% 떨어졌어요. 코로나 때. 네, 그렇죠. 1.5% 이렇게 떨어졌다가 네. 바로 지금 뭐 그때랑 비교하면 지금 한 30% 이상 올랐죠. 네, 특히 시드니 멜번 이제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혹시라도 그때 뭐 부동산을 파셨던 분, 주식을 파셨던 분은 어마어마한 지금 손실을 그래서 보신 거예요. 제가 저희 파이낸셜 어드바이저의 역할이 네. 사실 여기서 되게 좀 강조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때 전화를 엄청 많이 그러니까 시장이 좋고 잘 나갈 때는 전화를 받고 손님걱정하는 손님이 없어요. 다만 꺾이고 내려갈 때는 걱정되기 때문에 문의가 엄청 많이 전화 오시고 호주 분들도 마찬가지고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파이낸셜 어드바이저의 역할은 당연히 이것만 한 사람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흐름과 그리고 살 수 있는 그런 뭐 자산에라든지 이런 리서치를 하는 게 일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손님의 동의 없이는 이제 자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저는 실제 자문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연락 와서 다 파세요. 지금 너무 위험하니까 내가 봤을 때는 완전 망할 겁니다. 세계가 종말이 올 겁니다. 하는 손님 심지어 있었어요. 다 금을 사라 이런 사람도 있었고 자기 다 비트코인 넣겠다 하신 분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 캄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네. 사람이 중립적인 사람이 어쨌든 저기 때문에 저는 오브젝티브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 입장에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당연히 남돈 가지고 이렇게 매니지를 하는데 도대체 그렇죠. 왜 남돈을 불려주는데 뭐 피를 차지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인슈런스 폴리스라고 보시면 돼요. 세컨 라인 오브 디펜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모든 디시전 메이킹을 할 때 만약에 내가 수술 거래를 하게 되면은 이거 하나 누르면은 뭐든지 매각할 수 있어요. 그거는 디시저닝이 밥 잘못 먹고 좀 더 불안한 마음에서 그거 보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 팔았으면 손해가 많이 나신 분도 있었는데 그걸 어세스를 하고 여기서는 이게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오퍼튜니티를 이제 볼 수 있는 오브젝티브 하는 입장에서 뭐냐면은 나 이모션을 인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게 되면 이제 다 맞을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래도 이제 이 이모션을 배제할 수 있는 그렇죠. 그 역할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용의가 필요하긴 해요. 저도 왜냐면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갈지 모르지만 다 프로블리 봤을 때 좀 더 높은 확률로 이게 실현될 수 있는 상황에는 당연히 이쪽 확률로 가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많이 했었고 그러면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작년 그 모든 사람들이 패닉했을 때 다 팝시다라고 했는데 노노 하신 적도 있었겠네요. 싸운 게 아니라 저의 의견을 강력하게 어필해서 네. 노했는데 제가 담당한 손님 중에서는 그때 파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네, 다행히도. 현명하셨네요. 네, 제가 한 게 아니라 어쨌든 저는 설명을 해서 익스플레인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네네네. 그래서 믿고 따라 주신 거죠. 어떻게 보면 손님들 지금 되게 감사하시죠. 지금은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는 나이가 비교적 어떻게 보면 이 인더스트리 자체에서는 조금 어린 쪽에 속하기 때문에 저는 테크놀로지 주식을 제가 일을 할 때부터 계속 항상 분석을 했고 테마를 분석했는데 네네. 그게 지난 2년 동안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기대했던 수익이 다 쏟아졌죠. 지금은 오히려 이제 테크를 툴레에서 너무만 있진 않고 좀 벗어나서 좀 다양한 방면 투자를 이제 전략을 짜는 걸 봤었을 때 시장 지금 상황은 되게 어지러워요. 지금 현재 지금 너무 어지러워. 지금 현재는 너무 어지럽다. 네네. 네. 사실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지금 뭐 이제 앞으로 이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팔아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꽤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뭐 한 두서 채는 팔아서 좀 이렇게 빚을 갚아놔라라고 조언을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좋은 마음에 조언을 하시는 거죠. 뭐 근데 또 어떤 분은 아니다, 좀 더 어그레시브하게 지금 들어가야 된다. 인플레가 오면은 집값이 어느 정도 더 상승할 수 있는 폭이 있다. 그리고 그게 멈추더라도 제 생각에는 이게 막 곤두박질 쳐서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또 그 의견도 좀 분분해요. 좀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견들이 이렇게 서로 부딪히고 있나요?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어떤 섹터가 지금 되게 약간 보합세예요. 보합세? 그러니까 약간 좀 very range bound. 그러니까 이 박스권 안에서 계속 들락날락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네. 이게 지난 호주 증세만 보게 되면은 지난 12개월, 24개월 차트를 봐도 네. 이 박스권을 계속 유지를 하다가 특정 이벤트가 발생하거나 이 뚫고 올라올 때 기술적인 부분에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호주 네, 증시에는. 네. 근데 지금 현재 투자를 할 때 있어서 되게 그 증시 섹터들 간의 그 수익 차가 되게 극명하게 나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중국하고 예. 연결돼 있었던 그런 좀 기업들 뭐 A2밀크도 있고 뭐 금융적으로 고생을 받았던 뭐 AMP도 있고 네네. 그리고 뭐 트레저리 와인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쵸? 네. 그런 주식들은 뭐 거의 뭐 80% 내려간 주식도 있고 70% 내려간 주식도 반토막 넘게 난 주식도 많잖아요.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예, 그건 이제 좀 이따 얘기를 하고. 이게 2편에 우리가 또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네, 그리고 네. 그 지금 이제 높은 상승을 달리고 있는 주식들은 뭐 예를 들어서 테크 주식은 잠깐 좀 소강 상태긴 하면 이제 한쪽 섹터로 어느 특정 섹터로 몰리고 있는 자산이나 수요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원자재들 주식까지 보시면 특히 리튬 관련해서는 리튬. 지금 거의 뭐 올타임 하이를 찍을 정도로 상당히 빠르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이게 지금은 약간 예전 같은 경우는 ETF 그러니까 되게 패시브하게 그렇죠. 그 시장 수익만큼 거두자라는 그렇죠. 그게 있고 그리고 주식을 피킹해서 좋은 오퍼튜니티가 있는 좀 코스트가 많이 들더라도 왜냐면 네. 아날리스트 펀드 매니저 고용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네네. 스톡 피킹을 해서 운영하는 액티브 매니저 두 가지가 나눠져 있는데 네네. 지난 10년 동안은 ETF만 가지고 있어도 이런 액티브 매니저들을 이상으로 수익을 이겼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한 방향으로밖에 안 갔기 때문에 코로나 전에 상승. 상승장에서는 상승만 한 장에서는 ETF 그러니까 스톡 피커들이 ETF조차 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계속 운영 오르니까. 보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먹고 들어가는 거라서 찾기가 힘들고 하다 보니 그렇죠. 근데 지금 약간 히스토리컬리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 조금 높이 밸류에이션이 높게 평가되어 있는 그런 시장 장세에서는 네. 이 스톡 피킹이 어느 정도 밸류 애드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어떤 섹터가 앞으로 3년 동안에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예측을 하고 자금이 미리 포지션이 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 네네. 이제는 약간 좀 더 어지러운 시장 장세에서는 그런 지금은 증시를 그냥 무작정 사는 것보다는 네. 그 안에 있는 섹터를 충분한 리서치와 공부를 하신 이후에 이제 내가 알맞는 곳에 분散섹터를 나눠서 투자를 함도 좋겠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의 그 주식 시장은 정말 신영하 대표님 같이 전문가의 필요성이 더 필요하겠네요. 너 당분간은 그런 피킹을 해야 되고 그쵸. 섹터를 찾아야 되고 뭐 네. 저같이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은 주식에 대해서는 그러면 뭐 이렇게 뭐 누구 혼자 조사해 보거나 누구 얘기 듣고 뉴스 보고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편인데 그게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진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근데 호주의 이제 자문법이 네. 이런 그 되게 쉽게처럼 제가 이렇게 막 쉽게 막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한국이랑 다르네. 한국이랑 많이 달라요. 이 프로세스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지금은 이제 이런 좀 그 소액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코리안 커뮤니티를 좀 생각하는 마음에 저도 유튜브 채널이 있잖아요. 있죠. 네, 여기 지금- 아래 지금 뜨고 있는 요거. 네, 요거. 네. 근데 라이브를 키고 싶은데 1000명이 되는데요. 가끔씩 혼자 떠들고 싶은데 1000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880명이 그렇거든요. 제가 사실 어떻게 팔로우는 안 했는데 제가 오늘 팔로우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근데 제가 비디오 잘 못 올려요. 너무 일이 바쁘다 보니까. 네네. 최근에 막 2달에 한 번 올릴까 말까 한데, 이제는 좀 이런 좀 그냥 재밌게 키면서 녹화하고, 폴님은 비디오를 되게 잘 촬영하시고 쉽게 촬영하시는 저요? 오늘 되게 장비가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오늘 신영하 대표님이랑 찐다고 지금 사무실에 있는 장비 다 갖고 왔습니다. 장비가 많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정말 얘기하고 싶은 얘기 있을 때마다 그냥 켜놓고 하시잖아요. 뭐 카페 앉으셔던 저는 보통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얘기는 해줄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지금 현재 좀 이런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네네. 맞는 말씀이세요. 호주 내에서 주식하시는 분들은 가장 큰 문제는 이 리서치 그리고 어디서 어떤 주식을 어떻게 사야 되냐. 근데 소액으로 했을 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액티브가 좀 중요하다고 했지만 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액티브에서 피킹하는 것보다 네. 내가 좋아하는 테마
뭐 테마에 있는 테크놀로지라든가 리테일이라든가 뭐 이런 거. 리테일이라든가 뭐 바이오라든가 이 테마별로 호주에도 ETF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거를 보시고 나면 차라리 조금 시작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 종목을 그냥 사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걸 들고 있으면 그게 더 위험하고요. 그것보다는 차라리 ETF를 통해서 이 시드 자금을 모으시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자산이 축적이 됐다라고 하는 시점에 네. 파이낸셜 플래너 분들을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드바이저 분들을. 어드바이저 분들 뭐 이왕 만나실 거면 우리 신용화 대표님을 만나시는 게 제일 좋은데 이제 이거를 좀 중요하게 아셔야 되는 게 이제 신용화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싫어서가 아니라 못해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금액 자체가 한 40만 불 플러스부터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예, 이게 왜냐면 한국이랑 시스템이 많이 달라서 맞아요. 뭐 그 정도는 최소한 움직일 수 어느 정도 큰 자산을 굴리고 싶다, 좀 증식시키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제 신용화 대표님, 솔로몬스 웨ल्스 매니지먼트에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저같이 이제 부동산을 좀 투자하시는데 좀 나 잘 모르겠어. 이제 폴님 영상을 많이 봤는데도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렇게 몸과 마음이 이제 이렇게 따라가지 못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또 바이어스 에이전트 그거를 이제 한 1, 2주 전에 시작을 했어요. 1, 2주 전에 시작을 했는데 마켓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5,000불에서 3만 불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제 제 구독자분들에게 대해서는 그거의 한 50%만 제가 청구를 해드리고 그보다 더 이제 좋은 서비스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안 해도 되는데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많아서 정말 연락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좀 저렴한 가격에 잘해드리자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은 게 호주에는 그 제가 다른 자산가 손님들도 바이어스 에이전트를 많이 인게이지를 하세요. 맞아요. 왜냐면은 바이어스의 근데 사실은 바이어스 에이전트 B가 따로 나가거든요. 원래 퍼센티지로 받더라고 많이 높게. 많이 높게 호주 사람들 많이 받는데 되게 보편화되어 있는 부분인데 한국 분들은 그게 잘 안 돼. 그러니까 하시는 분이 없더라고 일단. 하시는 분도 없고 보통 이제 뉴 매물, 그러니까 새 매물만 내놓으시거나 판매 쪽만 판매만 하거나 이제 하는데 저처럼 하는 거를 아직 누구도 보지 못했어요. 바이 사이드 레프레젠테이션 솔직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B가 나가더라도. 중요하죠. 왜냐면은 그 디스카운트나 이런 것도 뭐 당연히 대신 해주실 거라고 믿죠. 네고시에이션을 최대한 하죠. 네고시에이션을 최대한 하고 아니 그걸 떠나서 일단은 본인이 좋아하시는 거 하는 거니까. 좋아하는 것도 하시는 하는 거니까. 제 10,000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잖아요. 10,000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고 내 인생에 몇 번을 살지 모르는 부동산 투자인데 그거는 정말 뭐 지금 당장 어떤 효과라기보다도 저 10년, 20년을 놓고 봤을 때 이게 정말 중요한 선택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이제 두 번째 다음 비디오에서는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은요. 이제 디프레션이 만약에 왔다는 가정하에 또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호주에 왔다는 가정하에 어떻게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저는 뭐 망할 거면 어차피 다 망하니까 상관없어요. 진짜 뭐 하이퍼 와가지고 호주 넘어지면 다 넘어져요. 뭐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현실적이고 디프레션이 왔을 때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 대처 방안들. 대처 방안보다도 나는 어떻게 주식에서 돈을 벌 수 있는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제가 이 영상이 1000뷰가 넘어가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영상 많이 다른 분들이랑 공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수고해 주신 신용화 대표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